오늘은 유기농 블루베리 발효 식초하고 발사믹 식초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내산 포도와 100%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자연 발효로 직접 빚어낸 제품입니다. 화학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았고요. 과실과 시간만으로 완성을 해서 과실 본연의 깊고 풍부한 천연 풍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과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를 부드럽게 해주고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좋습니다. 포도 유래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세포 산화를 억제하고 노화 예방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서 심혈관 건강 관리에도 좋고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로를 줄여주고 눈 건강 증진과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좋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셔도 좋고 여러 요리에다가 소스 같은 걸로 활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꼭 한번 이용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교수하고 네. 오늘 6월 1일부터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부터 얘기하지. 세보살로 가겠습니다. 세보살 좋아요, 교수님. 새로 보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 사건입니다. 다보살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다시 보는 맞아. 대한민국 살인 사건 하니까 전 채널에서 했던 걸 그대로 리바이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아니에요.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보강도 확실하게 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다루지 못했던 거 이제 추가로 알려진 것도 더 찾아서. 첨가하고 맞아요. 해서 만들기 때문에 새로 보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입니다. 좋아요. 세보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사건은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드들강 살인 사건입니다. 이건 뭐 진짜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또 맞아요. 들어보시면 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사건은 2001년 2월 4일 날 2월 4일. 2월 4일 그러니까 2월 4일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개학날이래요. 개학. 요때가요. 학교 개학하는 날. 네네네. 2월 4일 날 17세의 박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83년생인데 네. 박양을 이제 깨웠는데 내 깨우려고 가서 보니까 딸이 안 보여. 분명히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어이 뭐야 얘 어디 갔어? 방 여기저기 화장실 다 또 심지어는 집 밖에 나가서 주변도 찾아봤는데도 네. 딸이 안 보이는 거야. 없어졌어?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가 막히죠. 집에 들어왔던 딸이 멀쩡하게 개학날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운 건데 예. 난리가 났죠. 예.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에 어머니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지는 직감이라는 거는요. 네. 특히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이 엄마들의 이 직감은 어마무시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하기도 힘들 정도로 민감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형사 생활을 하면서 사건하고 연루돼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을 하면서 예.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이거 사건이에요. 이거 뭐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일견 들어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네. 어머니 의뢰 아닌 것 있을 수 같은데. 있는 일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에요. 다 아셔. 동일한 사안인데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걸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에이, 그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어머니 얘기시죠, 그거는. 이러고 했는데 결과가 맞아. 엄마가 그 불안하게 느꼈던 그 부분이 나중에 결과가 맞아떨어질 때 자지러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적어도 자식과 관련돼서 특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자식과 관련돼서 와가지고 어떤 신고, 어떤 진술을 할 때 예. 자식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예, 요거는 엄마 얘기를 저는 전적으로 믿는 입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을 수 있는 게 교수님 보세요. 이제 엄마들은 그 자식한테 온 촉각을 곤두세워 갖고 정보 처리를 하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어떤지 이런 내 자식에 관련된 정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겠어요? 내 자식에 표현할 수 관한 거. 없는 직접된 정보. 그런 것들에서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빠르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엄마들은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도 예. 니네들 그 일견 듣기에는 엄마가 와가지고 자식과 관련된 얘기할 때 니들이 들어보면 아이 그 아주 뭐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도 그거 개무시하지 마라. 뭐 있을 수 있다. 엄마들만이 느끼는 아주 미묘한 뭔가가 있다. 그 맞을 수 있어요. 그거 잘 그 캐치하면 성공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거 개무시하면 나중에 말 그대로 개망신으로 돌아온다. 맞아요. 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오랜 동안 그 수사하면서 예. 제 나름대로 또 캐치한 거예요. 그거 맞을 수 여기서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딸이 아침에 깨웠는데 학교 가라고 오늘 계약하는 날이니까 일어나고 갔는데 없는데 그러면 얘가 학교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혹은 뭐 친구 뭐 만나러 빨리 나갔나 뭐. 나갔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는 그거 아니었어요. 뭔가 이 엄마만이 느끼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불안감이 엄청나게 본능적으로 막 증폭되고 예. 즉시 신고해 버렸어요, 경찰이. 엄마가. 예. 즉시 신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혹시 TV 같은 걸 막 키게 돼요. 그렇죠. 라디오 뉴스 혹시 중에. 엄마 바로 TV를 켰는데 나주에서 예. 전라도 나주죠. 나주 남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드들강이라고 있는데 네. 남평 그 송정리 쪽에 극락강도 있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거기 근처에 있어서 좀 알아요. 네. 남평도 알거든요. 네. 그 나주 남평읍 소재 드들강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와요. 요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지금 날입니다. 교수님. 예. 그게 2001년 2월 4일 15시경이에요. 오후 3시경에 뉴스가 나와요. 여성이 물에 잠겨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네. 요런 뉴스가 딱 나오니까 이 엄마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물론 마음속으로는 아닐 거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서도 그냥 예. 즉시 나주로 달려갑니다. 광주거든요. 어머니 있는 데는 예. 달려가요. 집에서 한 16km 정도 됩니다. 네네. 거기 달려가 가지고 이 어머니가 발견한 예. 확인한 그 시신은 딸이었습니다. 발끝에 스타킹만 걸치고 알몸 상태. 아이고. 엄마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렇죠. 기절하고 그러니까 뭐. 아침에 눈 떠서 느끼기 시작한 그 어떤 감정적 그 어떤 불안 이게 그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참. 이 이제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은 바로 국과수에다가 부검을 합니다. 네. 부검을 의뢰했더니 목에 졸린 흔적이 있어요. 즉 말하면 예. 목 졸려서 사망한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 뭐 사망 원인은 익사.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건 같이 수반된 거예요. 물 속에서 목 졸라 버리면 막 뭐숨 킥킥하면서 막히면서 익사. 궁극적으로는 뭐 익사가 되지만 따지고 보면 물이 아니었으면 또 경박박 질식 산 거예요. 맞아요. 예.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찰이 네. 당연히 이 없어진 박양의 행적을 역순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지요. 예. 얘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막 올라가는 그 즈음이었거든요. 요 딱 계약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나간 게요, 박양이. 예. 2001년 2월 4일 날 아침에 엄마가 찾았잖아요. 예. 근데 2001년 2월 4일 01시경에 집을 나왔어요. 새벽에. 새벽 1시경에 외출을 했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누군가와 한참 동안 채팅을 했어요. 네. 그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흔적은 남아 있고요. 네. 그러고 이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출한 그 상태에서 목격자를 좀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목격된 거는 03시 30분 경이에요.
어디서요? 1시경에 나가가지고 집 예. 근처에 있는 PC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시경까지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예. 이 채팅을 주고 채팅하다가. 받다가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경에 나갔고 아마 약속이 됐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 채팅하기가 불편했거나 하나니까.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PC방으로 갔던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격은 03시 30분까지 있는 거예요. 요 때는 생존한 그렇다고 거죠. 봐야죠. 예. 일단은. 그런데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은 해 뜨기 전 07시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3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무슨 일이 그 드들강에서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하여튼 집에 그런데 03시 30분에서 07시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3시간 반. 3시간 반 사이에 16km 떨어져 있는 그 강에서 그러니까요. 드들강에서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목격자는 그럼 과연 누구냐? 그러게요. 목격자가 17살 먹은 이 남성인데 예. 두 남자와 같이 이 박양이 PC방 앞에 있었다. 예. 그렇게 그 진술했는데 그 남자들이 누구인지 여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예. 남자친구를 경찰이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 남자친구니까 새벽에 자다 말고 나갔겠지. 네네네.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어떻게 보면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요 목격자가 진술한 그 2명의 남자는 보니까 하나는 짧은 스포츠 머리 170에서 175cm 예. 검정 계통의 사파리 점퍼를 입고 있더라. 예.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더라. 두 번째 남자는 흰 티에다가 후드 점퍼를 입고 있더라. 요렇게 그 17세 목격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 요거는 나중에 이제 추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날 본 거를 이 사람이 진술한 거예요. 전날 2월 3일 날 23시 30분경에 예. 광주 남구에 있는 한 식육점 앞에서 봤던 그 모습을 헷갈렸어. 너 날씨가 날짜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렇게 구분이 좀 느슨했던 겁니다. 아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격자가 일단은 나와요.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PC방 쪽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집 앞에 예. 박양의 어떤 동선은 나온 것 같습니다. 멀리 간 거는 아니에요. 박양이. 그렇겠죠. 이 새벽에 예, 나와서 뭐 어딜 멀리 갔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를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남자친구. 왜? 드들강까지 거기에서부터 16km 정도 된다면 네. 거기는 차가 있어야지 가요. 더더군다나 새벽 이 시간대. 새벽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운전을 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남자친구도 나이가 또래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운전면허 없어요. 차도 없고. 그럼 어떻게 가? 그러니까 남자친구 용의선상에 잠시 올렸다가 이건 아니다. 즉시 배제하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 고생 엄청 했어요. 이 남자친구? 네, 고생 엄청 했어요. 자, 그 시신에서요. 예. 허벅지에 여러 개의 상처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어허, 시신에. 예. 그다음에 지렉 채취를 했습니다. 네. 정액 반응이 나온 나온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성범죄가 수반된 거는 명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우측 사타구니에 멍이 들어 있어요. 그럼 맞네. 요거는 속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강제로 막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멍이 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범죄하고 연루된 범죄다, 살인 사건이다. 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다 찾는 거지. 전과자, 우범자, 동종 전과자, 그렇죠. 등등등 해가지고 싹 뽑아낸 게 한 200명 돼요. 아이고 많다. 예. 그 200명을 전부
전부 DNA 채취합니다. 이 정액 반응이 있으니까. 정액 반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머리카락으로도 DNA 뽑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200명을 낱낱이 다 네. 머리 뽑아다가 날르고 대조하고, 또 하고 대조하고. 이렇게 네. 했는데 잃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 아니네. 그 다음에 시신에서 또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이 아시죠? 이번에 그 양광준이 사건 때 네. 북한강에서 시신에서 지문 채취하는 신기법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없죠. 익사. 그러니까 익사 시신에서 지문 채취는 그 당시에 불가한 상태였던 거예요. 예. 이게 과학수사 발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즈음에 2001년 20몇 년 당시에는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 채취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게 다 퉁퉁 불어갖고 여기 있는 기술 데가 부족. 막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시신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 소지품 같은 거를 확보하는 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옷 벗겨진 상태니까 네. 옷이 스타킹밖에 하나도 없어요. 없었잖아요. 스타킹만 네, 발끝에 네. 걸쳐 있고 옷도 없어요. 자, 그런데 더더군다나 웃기는 거는 네. 이 박양이 휴대폰이 사건 나기 하루 전날 분실을 했어요. 아이고 또 핸드폰 이윤양 잃어버려서. 사건이 또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 가지고 위치 못 추적도 찾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시신을 딱 보고 아이가 손에 끼고 있던 실반지가 없어졌다. 14K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요런 작은 반지겠죠. 그게 없어졌다는 거를 바로 캐치하고 경찰에 이야기를 해주죠. 하여튼 이 사건은 어찌됐건 DNA라는 범인의 흔적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찰들도 열심히 직간접적으로 박양과 연루된 사람들을 끌어서 계속 채취에다가 대조하면 언젠가는 범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DNA 있으면 보통 DNA 있으면 언젠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경찰들이 거의 수사는 하나예요. 한 길이에요. DNA 찾는 거. 그냥 조금 의심스러우면 긁어. 잡아다가. 조금 의심스러우면 긁어. 그냥 가서 계속 물어다가 국과수 날르는 거예요. 어떤 데 국과수 짜증내요. 너무 많이 갖다 주니. 내가 2건씩 했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막 되는 대로 보낸다고 한 건도 보내고 2건도 보내고 그랬더니 나중에 화내더라고. 이렇게 하면 일 어떻게 하냐. 몰아서 보내라고 몰아서. 맨날 접수해야 돼. 한 건도 접수해야 되고 2건 열 건을 몰아서 보내도 접수해야 되고 하는데 몰아서 보내라고 그러는데 근데 또 우리는 또 실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빨리. 오늘 제출하면 오늘 무작정 보내는 거요. 내일 제출하는 놈 네, 내일 내일 2명이면 또 내일 보내는 거고. 그래서 미안하면 이제 가서 이제 음료수라도 드링크라도 바카스는. 사다 드리면 죄송하다고 하죠. 하여튼 그러나 근데 경찰들은 여기에서 광주 경찰도 내가 볼 때는 수사는 딱 한 길로 간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긁어오는 거야. 머리카락 뽑아오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반지가 없어졌다는 게 됐고요. 네네. 사건은 안 풀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안 풀린 거예요. 예. 이제는 사건이 이제 계속적으로 아무리 해도 사건은 안 풀려서 흘러서 이 사건이 가게 된 게 어느새 2012년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아이고. 따지면 한 얼마나 되나요? 한 2001년부터 그러니까 약간 12년이죠. 12년. 예, 맞아요. 근데 이제 2012년 그 9월 달에 네.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났다는 이 대검의 이 검사 결과, 대검의 이 DNA 네, 유전자를 은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DB 따로 있죠. 거기에서 그 센터에서 대검은 구속된 피의자들은 무작정 다. 죄명과 관계없이 전부 다 DNA를 채취해서 보관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9월 달에 정기적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예. 수감자 긁으면 대조하는 작업 보내면 바로 대조해서 대조 이렇게 그 과정에서 대검에다 바로 통보했겠지. 대검 소속하에 있는 과학수사계에서 DNA 유전자 은행에서 바로 대검에다 통보하니까 대검에서
이제 경찰로 이거 주는 거예요. 근데 2012년 9월 달에 이 그 대검에서 요거를 발견하게 된 거는 2010년경에 용의자 DNA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맞아요. DNA법이 2010년부터 유전자 은행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했더니 그놈이 그 일치한다는 놈이 누구냐면 그 당시 나이 35세 김도룡입니다. 야, 11년 만에 도롱뇽도 찾은 아니고 거예요. 김도룡이에요. 김도룡 이름 진짜 특이하네. 김도룡. 야, 김도룡입니다. 도롱뇽 김도룡. 예. 요 김가요. 얘는- 현재 요 놈은 강도 살인 사건으로 목포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놈이에요. 야, 이 살인범인데 이 지금 이놈이 11년 만에 이 예, 그렇게 된 DNA가 나온 거잖아요. 일치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목포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예. 그럼 얘는 도대체 강도살인인 건 맞아. 예. 도대체 강도살인 어떤 죄를 줘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놈이 이 박양 사건하고 그 DNA가 일치하는가? 그러니까요. 봤더니 예. 이 사건은 2003년 전남 광주군 광주 화순군 네. 비탈진 언덕에 묻혀 있던 시신 두구가 발견돼요. 두구예요, 또 예, 심지어. 시신 두구.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서울에 거주하는 전당포 주인 등등이에요. 화순읍 수만리 안양산 휴양림 가는 길에 아래로 한 50m 중턱 비탈진 언덕에 예. 알몸으로 두 사람이 묻혀 있었는데 머리는 이 둔기 공격을 받았고 목을 졸린 상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추후에 검거가 돼가지고 목포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김도룡이었죠. 도룡이 예. 이제 얘 나오니까 이건 뭐 야. 똑도로 이건 이제 뭐 이건 일치니까. 범인 잡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 범인 잡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 설명한 거는. 예. 이렇게 갔어요 쉽게. 이거 쉽게 간 건 아니지. 12년 걸렸으니까. 생략했으니까 그 안에 경찰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긁어다가 DNA 대조했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김도룡이를 이제 수사를 경찰들이 해보죠. 당연히 이제 김도룡이 뭐 이제 가서 일단 이 사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김도룡이의 행적 같은 거 뭐 이런 거 등등도 이제 한번 또 따져봐야 봐야죠. 되니까. 예. 그리고 단지 DNA만 갔다고 그래가지고 범인 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 전에 성관계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그만이에요.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즈음에 얘하고 근접성을 따져야 돼요. 접점. 피해자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김도룡이가 개를 12마리 정도 훔쳐가지고 개절도를 해가지고 구속 수감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개를 훔쳐요? 예. 네. 이 사건 그 박양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하여튼 얘를 이제 행적을 쭉 찾으니까 DNA 나고 나와서 예. 그랬더니 이 새끼가 개를 12마리 훔친 적도 있어요. 희한하네. 예. 개를 그 왜 훔쳐? 사건 그 박양 사망하고 난 이후에 요놈 새끼 그 돌아다니는 행적을 보니까. 이거는 얘가 개를 훔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 절도가 아니겠느냐. 아, 박양 일부러? 사건 때문에 이 새끼가 일부러 교도소를 은신처 삼으려고. 희하려고? 개 12마리 정도 훔쳐가면 얼마 안 살잖아. 그렇죠. 뭐 해봤자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절도를 한 걸로 경찰은 좀 추정이 됐어요. 예. 또 거기다가 그 와중에 본인 차를 폐기 처분한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 거의 근접해 들어가죠. 예. DNA 받고 나서부터 지금 수사 들어가서 요놈 행적을 고지음 행적을 그러니까 보니까. 12년 전 행적을 낱낱이 캐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그렇죠. 이게 더 힘들어요. 한참 힘들죠. 예, 한참 지나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경찰이 그런 부분도 보고. 이건 의도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뭐 굳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이 김도룡이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가서 면담해요. 네. 면담을 하는데 그때 드들강에 자주 갔었다는 진술을 받아요. 아. 자기가 낚시를 좋아해서 예. 드들강에는 자주 갔었는데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허. 그리고 예. 박양이 다니던 오락실에도 자기가 자주 갔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가서 김도령이를 조사할 때도 예. DNA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예, 했구나. 그러니까 뭐 예. 또 드들강에서 발견된 그 박양 사건 관련돼서 당신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왔어. 예, 예. 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자식들 증거는 있어. 근데 아이고 찾아오기는 했네. 네. 라고 생각했겠지. 그럴 수 있겠죠. 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한 증거도 없을 지들이 거라고. 증거 있으면 나를 지금 이렇게 하겠어? 하겠어. 와서 12년 이런 지난 질문 하겠어? 사건은? 뭐 드들강 간 적 있냐? 뭐 그 오락실 간 적 있냐? 이런 거 물어보겠어? 이것들 증거 없는 거야. 근데 DNA가 있는데. DNA 때문에 지 수감돼 있는 걸 알고 갔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 그 생각 못 하는 거지. 얘는 모르고 이제 그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지가 용의자가 돼갖고 수감된 거 알고 온 줄 아는. 그러니까 DNA 일치된다는 사실은 경찰이 애초부터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간 겁니다. 요 놈은 그 교도소 내에서요 자격증을 엄청나게 취득을 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주 가보니까 모범수들합니다. 이 새끼 나갈라 빨리 나갈라. 맞습니다. 예. 출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김도령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가졌던 거는 접점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 접점. 예. 뭐가 있어요? 접점이 박양의 집에서 1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김도령이가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 당시에 120m 면 자취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바로 데서. 이웃집에 예, 예.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런데 그때도 초기 수사할 때도 당연히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인 남성들을 왜 조사를 안 했겠어요? 그럼요. 경찰들이. 그런데 얘가 그때 왜 안 빠져나간 이유가 있어요.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이유가. 왜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놈이 실제 주소지는 그러니까 공부상 주소지. 거기가 예. 전남 장성 형집으로 해놓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사는지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 박양 집에서 한 120m 떨어진 데서 자취하고 있는 거는 예. 주소를 이전을 안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등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초기에 박양 수사한 사람들은 예, 예. 얘를 모르는 거 용의선상에서 배제를 한 거예요. 그게 아. 1차 실패 원인이에요. 그렇네요. 맞네. 그러니까 이 수사는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할 때 실거주자를 조사하라고 써줘야 돼. 실자를 써야 돼. 실거주자.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이 지휘를 내릴 때 있잖아요. 형사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거주지 거주자 확인. 남성 전부 확인 이렇게 쓰지 말고 앞에다 실자 하나만 더 써줘야 돼요. 실거주자. 실거주자. 맞아.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등재가 안 안 돼 돼도 있어도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놈을 조사하라고 실거주자를 꼭 써줘야 돼요. 아, 그 진짜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해요. 실자 한마디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차이가. 그러니까 과장들 수사주의할 때 그거 꼭 써야 됩니다. 진짜요. 여기서도 그 부분 때문에 얘는 장흥으로 돼 있으니까 뭐 대상이 없죠. 그 대상에서 일차 빠졌던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아까 그 목격자라고 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예. 걔가 주변에 이제 실거주자는 아니어도 이제 어쩌고 오락실에 자주 나타났던 남성이 자주 갔었다고 그러잖아. 예. 박영관 오락실에도 왔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 경찰이 그 당시 조사할 때 오락실에 왔었던 남성들도 어느 정도 캐치를 해가지고 예. 목격자 남자애한테 자꾸 보여주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그때 걔가 아유 전혀 아니라고 그 두 명아 그러니까 그 두 명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아, 다른 사람 날 본 봤으니까. 거니까. 다른 날 보고. 이런 게 꼬여가지고 그 사건이 안 됐던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도령이 그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그 자취하고 있던 거, 그렇죠. 이런 거 오락실에 자주 들락거렸던 거 이런 거 등등을 근거로 해서 예. 계속 추궁을 하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 안 하고요. 안 해요? 예. 예. 이제 여고생 그 박양 관련돼서 아냐? 예. 라고 물어봤어요. 요놈이 제일 실수한 대답이 어쩌면 그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망한 박양 아냐? 라고 예. 경찰이 물어봤을 때 얘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예 모른다고? 네,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런데 느낌이 이놈이 벌써 이상하거든. 예. 자꾸 하니까 말이 조금 있다 바뀌어요. 뭐라고요?
성관계한 여성이 아닐까 싶다. 허? 이 새끼도 감 잡는 거죠. 아, 이 뭐. 은근히 이제 감 잡는 거죠. 내가 관계한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고 말이 바뀌어요. 얘도 그러니까 이 전과자들 상대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럼요. 금방 감 잡고 수시각각 말 바꿔요. 아, 그럼요. 맞아요. 예.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가 또 궁하면은 뭐 나하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나하고 성관계하고 헤어진 사이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내가 왜 죽이냐. 뭐 모르는 얘 거야. 말이 막 바뀝니다. 그리고 얘가 말이 막 바뀌어도 경찰은 딱 떨어지게 얘가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증거는 없으니까 그렇죠. 반박 증거를 경찰이 확보를 못해요. 아하. 의심은 엄청나게 가죠. DNA만으로는 좀 안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최초에 했을 때도 예. 등재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락실 들락거린 거 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예. 아무래도 얘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그때 예. 이제 못했던 거고요. 그랬던 거죠. 아. 이제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그알 같은데 나왔어요? 보도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DNA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를 경찰이 더 이상 못 찾으니까 예. 이게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해 버리잖아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DNA가 나오고도 그 여타 증거를 못 찾아서 아, 참 안타깝다. 직접 키가 되는 스모킹건이 되는 그 증거를 그게 안 못 찾아가지고 경찰에서는 어찌 됐건 뭐 살인으로 예. 강도 강간 뭐 살인으로 한번 영장 신청을 하고 해봤는데, 올려봤지만 예.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죠. 광주지검 목포지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DNA가 나왔어도 이게 이제 성관계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살인의 증거는 안 없다는 되니까. 거예요. 검찰이 이런 얘기했어요. DNA는 여성의 몸에 네. 3일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DNA 검출과 살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3일 전에 성관계했던 게 지금 해도.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근데 얘가 다 떠나서 이 진술이 엄청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경찰은 구속하려고 했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증거가 DNA는 없다. 여성의 몸에서 3일 동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증거가 될 수는 그거 없다. 살인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돼버린 겁니다. 아하. 이때 진짜 어마무시하게 절망했다고 해요. 그렇죠. 절망하죠.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이후에도 경찰은 뭐 2013년 2월경에 전남청에 네. 뭐 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뭐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다 예. 하고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는데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2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거는 이거는 생색내기죠.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러고는 1년 만에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생색내기용 보여주기식 수사한 거다. 네. 도대체 드들강 사건 잡으려는 의지가 의지나 있냐? 있냐?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신경질 났을 거예요. 다 검찰에서 어쨌든 무혐의실이 확 해버리니까 그렇죠. 꽝으로 돌아가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척한 것뿐인 거야. 그러다가 예. 자 이제 이 사건은 참 어떻게 보면 똥 누구 미단 닦은 것 마냥 찝찝한 상태로 그렇죠. 흘러가고 있었을 거고 아마 이 사건을 최초에 담당했던 형사들 정말 미칠 뻔했을 거예요. 이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 아니에요. 네. 형사님들은 저놈이 맞는데 이거 미칠 뻔해. 예. 그러고 있는데
2015년이 됐어요. 예. 2015년 3월 달에 다시 이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예. 요거는 왜 이 경찰이 다시 했냐면 예. SBS 이제 그알 보도가 뜨기 시작하고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비등해져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뉴스원에서 또 2015년 2월 15일 날 뉴스원 뭐 광주 전남본부에서 윤영민 기자가 또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예. 보도를 띄우고요. 한국 심리학센터에다가 막 또 제보가 들어가고 막 이게 시끌시끌해져요. 2015년 2월경에 갑자기 이 사건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넘어가고 있던 사건을 다시. 재환기시켜주는 그 이 역할도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015년 3월 달이니까 경찰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론이 비등하니까. 네. 그래서 불기소했던 관련 서류, 불기소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재검토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쭉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와요. 뭐요? 박양과 김 씨가 진짜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였냐? 그러게요. 요걸 깨자. 얘가 최종으로 한 거는 DNA 나왔다고 쪼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경찰이 예. 야, 이 새끼야, 너 DNA 다 나왔어, 이 봤어. 새끼야. 응. 이렇게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하고 접근했다가 경찰이 네. 이 진술이 자꾸 달라지니까 막바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타 때린다고 경찰이 빵 때린 게 뭐였냐면 네 DNA 나왔어, 새끼야. 이 얘기 딱 하니까 이제 그걸로 경찰은 진술 딱 받아갖고 이 새끼 재구속하려고 했던 거란 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얘가 빵잽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나 그 여고생 누군지도 몰라요. 뭐 만났던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일 수도 알겠지. 있어요. 어쩌고 하더니 이 새끼가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로 바뀌었거든. 미친놈. 예. 그게 최종 요 새끼 그 박양과의 관계 진술이에요. 예, 예. 그럼에도 이제 불기소로 검찰에서 막혔던 건데 예. 경찰이 재검토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 그래 그 새끼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진술한 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하니까 예. 진짜 박양하고 그 김도령이가 사랑하는 사이였는지를 봐야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으면 이건 또 뻥이죠. 이 범인이죠. 사랑하는 사이 아니면 DNA 나올 왜 이유가 나와? 없잖아. 예. 그건 강간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춘 거예요. 네네. 단순한 등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체크하는 게 경찰 자체 팀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미제 사건 포럼팀을 만들어서 한번 맡겨보네. 그래요?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예. 지존파 사건 수사를 했던 전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을 했던 고병천 과장 네. 하고 전현직 그 베테랑 수사관 형사들 5명하고 네. 범죄학자하고 네. 변호사하고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사건을 주면서 미제 사건 포럼팀을 만들으니까 거기다 이 사건을 준 거예요. 예. 콜드케이스 그죠, 미제 사건. 해결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살펴보기 시작했던 거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도령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한 거 있었어요. 거탐했어요. 거기서 네. 성관계하고 살인의 연관성을 그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못 찾았어요. 진실 반응이 나왔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범죄자들은 가능해요. 아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 검사를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가지고 거짓 반응이 나왔었으면 치고 들어가기가 훨씬 편했을 텐데 그렇죠. 성관계하고 이 그 살인의 연관성 연관성은 관련된 그 고리에서 이게 안 나왔어요. 진실 반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렇죠? 미치겠네. 예, 예. 이러니까 이거는 사귀거나 만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저는 요거 이해는 좀 가요. 왜요? 이 새끼가 야 너 성관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 하고 저 거탐을 하면 예. 요 새끼가 가깝지는 않아도 만약에 이 박양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예.
마인드 컨트롤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음. 예, 예. 그리고 혹시라도 예. 그 이전의 박양과 성관계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건 뭐 그거는 거짓말 탐지기 할 때 질문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양호하게 진실 반응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겉함은 그렇게 효과는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하. 이랬던 거고요. 예. 뭐 이제 이렇게 저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 팀에다가 맡겨 보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사건은 이제 질질질 흘러가다가 예. 2016년 이제 2월 3일이면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요. 아유. 그렇죠. 2001년 사건이니까. 예, 그러니까 2016년 2월 3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예. 법이 나오죠. 성폭력 특례법이 나오죠. 예. 성폭력 특례법상에 시신이나 이런 데에서 DNA 등 증거, 즉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을 공소시효 연장해 주는 법안이 나오죠.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네. 아마 이 법이 없어서 10년 연장이 안 됐으면 끝났을 거예요, 이 끝났죠. 사건은. 예. 그런데 마침 그때 성폭력 특례법상의 과학적 증거 이걸로 연장이 10년 되는 바람에 2026년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버렸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다행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을 이제 미제 사건 포럼 팀에서 분석한 거 그 전에 다시 쭉 조사했던 검토한 거, 예. 검토한 거 불기소 사건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예. 2015년 10월 7일 날 경찰이 이 기소 의견으로 이 김도령이를 송치를 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DNA를 강조하죠. DNA 근거에서 성관계를 인정은 하지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끈끈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입증된 바 없다. 예, 예, 예. 사랑하는 사이가 입증된 바 없으면 박양의 이 지렉 채취에서 DNA가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강간이다. 그럼 강간을 한 놈이 죽인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가지고 2015년 10월 7일 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네. 2016년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도 신병원 교도소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 뭐 아까 이거는 예. 뭐 서류만 가는 거예요. 서류만 검찰로. 그런 그 거죠. 검사가 이제 그 서류를 받았어요. 예. 아 얘들 목포지청에서 처음 수사할 때 우리가 기각시켰는데 요걸 얘들이 뭐 콜드 케이스도 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이런 거 하고. 주변 전부 하더니 이거 분명히 강간한 거고 강간한 놈이 또 살인범이니까 얘가 범인이라고 기소를 했네. 예, 예. 그래 서류로 올라왔네. 신병원 목포교도소 있으니까 이제 요걸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광주지검에서 이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받으면 이걸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이거 그렇다고 경찰이 올린 것만 가지고 떨커덕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하기는 좀 그렇고 네. 보강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예. 검찰에서. 그래서 2016년 2월 25일 날 광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잘 됐네요. 이거는 그냥 경찰이 올린 대로 기소하기도 찜찜.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털기도 그래도 찜찜. 그러니까 에이씨 그럴 바야 우리가 한번 재수사를 한번 해보자 전면. 예, 예. 이미 밑그림 다 그려져 있고 밑에 자료 다 있는데 그 재수사 해봐야 뭐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 그렇게 한 다음에 일바따로 수사 개시한 게 2016년 4월 28일 날 교도소를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아, 예. 이 도룡이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물론 이제 이때 광주지검에서 전면 재수사하면 뭐 검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사합니까? 아이, 수사관 타이틀은 검사가 전면 재수사인데 예. 실질적인 수사는 역시 또 경찰이에요. 하달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교도소 압수수색도 당연히 경찰이 갔죠. 영장은 검사가 도장 찍어서 주니까 예. 가지고 가서 교도소 압수수색을 합니다. 어때 뭐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요. 경찰이 이제 그 재수사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재수하지만 뭐 경찰이 재수하죠. 재수사하면서 이제 발견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사건 직전에 박양의 일기장을 확보하거든요. 예. 그 일기장에 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매직. 일기장에 예, 매직. 이거는 여성들 예, 이게 여성 생리할 때 여성들이 매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고요. 예, 매직. 맞아요. 예. 그런데 사건 직전에 매직을 근데 매직이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 일주일 하죠. 그렇다고 친다면 이 새끼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생리 합의된 중인데? 성관계를 할까요? 그 가능성이 낮죠.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네요. 그거를 경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착안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매직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 예. 뭐 일기장에 단지 매직이라고 썼다 해가지고 정말 매직하는지 그건 모르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 즈음에 박양이 매직을 했는지 여부를 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매직이었다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예. 최초의 사진을 찍어서 막 그 사건 수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시신 사진을. 네네네네. 거기에서 매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 국과수에 의뢰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국과수에서 사진 100장을 분석을 합니다. 그때 한 찍어놨던. 100장,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사진에 의거해서 그거는 생리혈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찾았어요. 생리혈이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매직이라고 쓴 게 일치하는 진짜 거. 맞는 거예요. 요게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이 확인한 게 그 친구인데 박양 친구로부터도 예. 실종 하루 전에 박양이 생리 중이었다는 진술을 들었어요. 그럼 그럼 근데 맞네. 뭐 같은 친구끼리 얘기하나 봐요. 그건. 얘기하죠, 뭐 여자들끼리는. 예. 그러면 그 사건 직전에 박양이 쓴 일기장에 매직이라고 기재한 거는 맞죠. 사실인 거예요. 근데 참 나 이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요? 국과수에서 사진 100장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생리혈을 찾아내네. 생리혈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그게. 야, 그 그것도 범행행위에서 나온 혈흔일 수도 혈흔일 있는데 이거는 범행혈흔이 아니고 생리혈이다라고 생리혈입니다. 판단을 했다는 게 저도 이거 그러게요. 대단한 생 그것도 사진으로만. 예, 이게 재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탄력받죠 이거. 그렇죠. 이거는 뭐 합의된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누가 생리하는 생리 중에 사람하고 해요. 이건 강간일 가능성이 높거든. 높다. 예. 강간이면 이 새끼가 범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탄력받죠 탄력. 예. 그래갖고 이제 요 김도령이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 교도소? 예. 거기 수감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요놈이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많이 이동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쪽 구치소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예. 그때 이 도령이하고 접촉했던 사람들 예. 같이 있던 죄수들이겠죠. 한 방에 있던 예.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요. 혹시 뭐 혹시 들은 거 뭔 있나? 소리 들은 게 있는지 여부를. 그래서 수감자를 한 350명 가까이 조사했다고. 아이고. 350명 가까이. 예. 이제 그렇게 가서 그 진술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탁도 하고 예의도 차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뿌려놔야지. 그렇죠. 또 혹시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거든요. 또 그때 가서 당장 물어볼 때는 대답 안 해도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은밀히 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또 솔직히 또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네. 내가 뭐 하나 중요한 소스 그 관련된 거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어쩌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조사받을게 아니 오실 필요는 없고 아이고, 뭐 염치금도 있고 뭐 담요가 어쩌고 필요한데. 그거 뭐 흔쾌히 해주지 까짓 거뭐 사비 들여서라도 이런 과정 속에서 예. 그 당시에 동료 재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 유력한 증언을 하나 해줍니다. 뭘까요? 이거 제가요 그냥 솔직히 나도 아무리 죄를 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인간으로서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제보합니다. 네네. 라면서 진술을 하나 해줘요. 뭔데요? 요 김도령이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한 얘기라는 거야. 예. 이 사건 박양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예. 강진 간대. 강진. 예. 강진에 자기 여자친구하고 거기 조카가 살고 있대요. 예. 이 박양 사건 나자마자 이놈이 강진을 가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조카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그걸 항상 갖고 있었대. 자기한테 칼이 들어오면 수사가 들어오면 그거 보여. 나 강진에 있었다고. 아하. 그런 얘기를 아주 자랑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 들어오면 예. 나 딱 증거 대려고. 왜? 이렇게. 그게 교도소 수감될 때도 그 사진을 들고 갔어요. 아 그래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걔한테는 이게 그 면죄부 형태였던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를 이 옆에 동료 재수자가 예. 얘기를 했고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그 박양 사건과 관련돼서 만약에 검거가 되면 네네. 재판 대비 사전 연습을 또 주거니 받거니 했대요. 이것도 어머, 다 해요, 어머. 빵에서. 어머. 거기 그 빵 안에 가면요. 예. 재판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지들이 역할 그러게요. 정해하고 모의 재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오차가 별로 없어요. 이 빵제비들이 하도 들락거려. 아 정확해요? 이렇게 연습도 했다는 거예요. 예. 응?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 재소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러면 뭐 이거는 뭐 얘 볼 것도 없이 이 새끼 범인이지. 뭐 맞잖아요. 이게 똑 떨어지지 뭐. 네. 그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사진은 이 새끼가 들고 가가지고 그 소지품에 그 개인함에 딱 보관까지 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예. 그 사진이 뭐냐면 예. 사건 당일이 2월 4일 있잖아요. 2001년 2월 4일 날. 예. 2월 4일 날 강진에 있는 외가 이 새끼. 예. 김도령이 외가에서 여자친구하고 찍은 사진 7장이었어. 7장. 7장. 요거 딱 지 개인 사물함에 딱 보관하면서 면죄부라. 교도소까지 들고 가가지고. 그 경찰이 압수했고요. 예. 다른 사진은 하나도 없어. 유독 그 사진만. 그 사진만 딱 있어. 또 그 사진만 보관하고 있는 그 자체도 의심 가는 거지.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알리바이 목적으로 이놈이 보고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나요, 교수님? 이게 어차피 새벽이라 2월 4일이라는 게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지 딴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른 새벽 시간에 범행하고 난 다음에 강진 얼마든지 가갖고 사진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지는. 네. 그리고 김도령이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네. 또 재수자한테도 얘기했대요. 낚시 얘기 엄청 했대요. 아 낚시를 좋아한대요. 드들강에서 낚시 많이 했다고. 그럼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자체 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체 재판 지들끼리. 방 안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때 판검사 만들어갖고 자체 재판하면서 이제 그 지들끼리 상담이라고 그래요. 재판이라고 안 하고 자체 상담한 그 내용 있잖아요. 예. 그 상담할 때 이제 메모지 써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재판을. 지 나름대로. 그거를 요 제보해준 재수자가 예. 그걸 또 그 경찰에 제출해줬어요. 오. 그때 이렇게 끼적끼적 썼겠지만 네네네. 이 정도 되면 뭐 검찰에서 기소 못할 게 없죠 뭐.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2016년 8월 7일 날 예. 사건 발생 15년 만에 기소합니다. 야 됐다. 이때 2016년 6월 30일 날 검찰 시민위원회 그 63명 네. 여기를 통해 가지고 15년 만에 이놈을 이야. 기소합니다. 검찰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했어요. 그렇네요.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재판에서 이제 시작될 거예요. 재판에서.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검찰과 합동으로 선을 넘어서 김도령이를 살인범, 강간범으로 특정을 해서. 확정하고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예. 검찰에서 찝찝하게 여기던 그 부분을 예. 재판 과정에서도 깔끔하게 이제 입증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관건. 이 사건은 무죄 아니면 유죄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그 극과 극의 사건이 검찰이 이런 사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사건인데 검찰도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요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잡다한 것들이 다 모아졌잖아. 모아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맞다고 생각하고 보내고 이제 재판정에서 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뭐 아니면 뭐 도예요. 아니면 도예요. 예, 진짜.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검사가 이정빈 교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어떻게 보면 유명한 법의학자죠. 원로죠, 네. 원로.
이정빈 교수님. 뭐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제가 뵀었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의학의 거두입니다. 거두. 맞아. 예전에는 이제 문국진 교수님이 있었고 유명한 분들이 꽤 있죠. 이정빈 교수님이 현재 당대에서는 아마 최고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정빈 교수님한테 이런 자료 의뢰해서 다 보내죠. 확인해달라고. 왜? 예. 찜찜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뭐 더 이제 성폭행과 살인의 연관성. 연관성. 그 나온 것처럼 DNA는 3일 동안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자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찝찝해가지고 성폭행과 살인 시간적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정빈 교수님한테 줬더니 이정빈 교수님이 그 보더니 예. 시간적으로 이제 밀접성이 있다. 그 성폭행과 살인이 밀접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성폭행하고 하고 바로 죽였다는 죽였다는 소리잖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성관계 즉시 살해했다. 2, 3분 내에. 어허. 결론은 이제 이렇게 이정빈 교수님이 내려요.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교수님.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DNA 나와서 이게 뭐 합의된 관계가 만약에 그거는 아니라고 치고 만약에 강간했다고 쳐도 정자가 3일 남아 있으면 그렇죠. 살인이랑은 또 엮기가 이게 어렵죠. 성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또 살인이랑 딱 연결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관계 즉시 살인이 같이 수반됐다. 거의 그럼, 동시다. 하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아주 중요한 문제. 성관계한 거는 3일 전이고 살인은 3일 후라면 뭐 이 사람이 성관계하고 죽였다는 그게 등식이 성립이 안 안 되잖아요. 되니까. 그런데 성관계 즉시 2, 3분 이내에 살인. 그러면 성관계한 사람이 성관계 한 죽인 놈이 거지. 범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는 이정빈 교수님의 그 주장인데 아주 중요한 그러면 거야. 이놈이 범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그 당시에 여고생이 생리 중이었다. 예. 그런데 생리흔과 예. 정액이 섞이지 않았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생리흔 따로 정액 따로 지금 겉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이 섞어지지 이것도 않았다. 사진으로 본 겁니다. 야,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었던 거는 이 사건에서 대성공이에요. 맞아요. 진짜 경찰이 그거라도 있어서. 초기에 못 잡았지만 응. 하여튼 그 과수팀 직원은 사진을 어마무시하게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장 남아있지. 분석에서 생리혈이라는 것도 찾아냈고 예. 그리고 그 사진에 의거해서 이정빈 교수님이 요거는 그 즉시다. 안 섞였다. 생리혈하고 정액이 안 섞인 걸로 볼 때 요거는 즉시 죽인 거다. 성관계 끝나고 요렇게 한 거예요. 야. 왜 그러냐면 예. 성관계 얘는 이제 성관계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얘는 예. 성관계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성립 그런 얘기인데 예. 일반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죠 사람이. 움직임이 있겠죠. 움직임이 있으니까 생리혈과 정액이 섞인답니다. 이게 왜냐면 교수님 질에서 그 생리혈이 나오는 부분과 그 정액이 이제- 있는 부분이 같은 위치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 섞이겠죠. 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분리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안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바로 죽었다는 얘기래요. 바로. 그렇네요. 그렇네. 자 이제 이걸 이제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여성이 움직이니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생리혈하고 정액이 섞여서. 믹스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이 경우는 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입증을 했냐? 재판정에서 예. 이정빈 교수님이 실험으로 직접 보여줘 버립니다. 어떻게요? 자,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정빈 교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자신의 혈액을 갖고 와요. 생리혈 대신 갖고 온 거예요. 네네네. 요만한 밀봉 봉투에 갖고 왔어요. 네. 자, 요거 피해요. 피해요. 응. 자, 아들의 정액을 빼가지고 아이, 대단하시다 진짜 이정빈 교수님.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응.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예. 넣어놓고 합쳐놓고 가만 놔두니까 안 섞여. 분리 안 돼. 그대로 안 섞여. 응. 그거 봤어. 판사한테 보여줘요. 이걸 자, 보시오. 보이시죠? 안 섞여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 섞이죠? 응.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흔듭니다. 흔들었어. 응. 흔들으니까 섞여. 섞여. 바로 섞여요. 네. 섞여요. 그러면은 이거는 성관계를 하고
그냥 바로 섞이기 죽인 거야. 전에 죽인 거. 죽인 거야. 그렇게 야, 이 나쁜 놈이. 이 섞이는 시간은 한 7시간 소요된대. 7시간. 아, 완전히. 근데 이렇게. 완전히 생리혈 따로 정액 따로 겉돌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죽였네. 완전. 성관계 끝난 다음에 섞일 시간 없이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재판정에서 자기 혈은 그다음에 아들 정액 뽑아다가 시연을 보이신 분입니다. 이정빈 교수님. 대단하셔. 2016년 6월 말에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비 실험을 먼저 했겠죠. 이정빈 해보셨겠죠. 교수님. 예, 예. 그 예비 실험을 해가지고 검찰한테 그거 보여줘요. 이거 봐, 이거 이래. 예. 그러니까 검찰 자신 있게 기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요. 재판정에서 이거를 위생봉투에 넣고 흔들어대니까 이제 그때부터 섞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정도도 안 섞였다는 거잖아요. 그 실제. 대단한 거예요. 시연을 해서. 진짜 대단하시네. 예. 뭐 이 정도 되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 김도령이는 무죄를 주장했고요. 뻔뻔하네. 그래도 1심에서 2016년 12월 26일 날 예. 검사는 사형구형이에요, 이 새끼한테. 아, 예. 사형구형 했는데 이거는 지는 나는 무죄라고 뻑뻑 우겼고 결국 2017년 1월 11일 날 이 네. 새끼는 무기징역 떨어집니다. 무기징역 받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그냥 이거에 간 거예요. 끝났네.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응. 예. 그리고 항소 기각되고요. 하하. 검찰도 항소하고 다 그 항소를 했었어요. 한 6개월 네. 지나서 2017년 7월 20일 날 네네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 노경필 부장판사가 했는데 네. 그래서 2심에서도 기각. 그다음에 상고 갈 때까지도 검찰은 계속 사형해요. 예.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날 결국은 대법원이 확정해 버렸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이 무기징역 2개 받았어. 이 새끼는 2개. 아까 무기징역을 1심부터 무기징역 받았고 사형 선고는 안 받았고 예. 사형을 구형했고요. 구형했고. 1심도 무기징역, 2심도 무기징역, 무기징역. 상고심도 무기징역. 예. 그런데 이미 이 새끼는 들어가서 지금 무기징역 살고 있잖아요. 그 2명 죽인 거. 그래서 김도령이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더블 무기징역 그 수입니다. 그러네요. 무기징역을 2번 받았네. 2번 받은 새끼예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2개 받아갖고 살고 있는 놈이 이놈이에요. 김도령이. 이게 악마지 이게 뭐예요? 악마죠 이거. 사람 아니죠 이거. 예. 그래서 이 사건은요. 첫 번째 수사 과정에서 DNA가 나와가지고 DNA에 일치하는 사람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실거주자 뭐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 못했고 아, 그게 그 다음에 목격자가 오히려 나와가지고 더 혼돈을 줘가지고 안 착각해가지고. 됐어요. 그래도 경찰은 이제 결국 오락실이나 이런 데서 들은 인적사항으로 김도령이를 찾았던 거예요. 네네. 찾아가지고 그때는 좀 허름한 상태의 기소죠. 기소 의견 보낸 거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고 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합리적인 합당해요. 내가 봐도 그대로 갔으면 무죄 나오지 뭐예요. 무작정 무죄입니다. 예, 그거는. 증거 없다고. 예, 검찰에서 그건 불기소한 건 잘한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여론이 비등하니까 예. 다시 재수사 들어가서 꼼꼼하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재소자로부터 제보도 듣고 예. 또 매직도 찾고 찾고, 일기장도 찾고. 찾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이 돼가지고 검찰도 자신감을 갖고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이정빈 교수님 교수님이. 도움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재판정에서 시연하면서 이 새끼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사실은 포인트는 예. 이정빈 교수님의 직접 실험입니다. 직접 실험. 드들강 사건 하면 그냥 이정빈 교수님이 바로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이정빈 교수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얼마 전에 네. 우리가 했던 대전 육교 살인 사건 사건도. 남친에 의해서 그 사건도 목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졸라보다가 20초 지나니까 자기가 기절하더라는 거 아니야. 그걸 실험해가지고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셔요. 진짜. 정말 대단하신 선구자입니다. 예.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끝이 났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박양의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비관 이런 것 때문에 2009년도에 자살했고요. 아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 최 씨인데 어머니는 우리 같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했다. 못난 엄마라서 부족한 엄마라서 수연양이에요. 수연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부끄럽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무기징역이 이제 딱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까지. 네네.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야 저 세상에서 남편하고 딸을 만나도 될 것 같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 새끼는요 그 지한테 그 불리한 진술해준 그 재수자 있잖아요. 네, 동료 수감자. 예, 예. 얘한테 2017년 11월 7일 날 이 새끼가 협박 편지 썼어요. 뭐라고 지금- 썼냐면 예.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꼴값 떨고 있네. 죽이겠다 예, 이거지. 예.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를 만나면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 이런 편지 썼어요. 그래서 요거 동료 재수자가 고발해가지고 예. 요것도 기소 받아서 징역 10개월 추가됩니다. 근데 뭐 이 새끼한테 무기 뭐 2개가 이제요, 있는 뭐. 새끼가 뭐 10개월 추가되면 뭐합니까? 이 무고죄로 이거 그 추가 같은 건데 그리고 또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겠다고 그러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반성 반성이 1도 없는 거예요. 생이 마감될 때까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그 재수자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이게 반성하는 새끼예요. 이런 거는 그냥 사형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면 결국 3명 죽인 거 아니겠어요? 나쁜 놈의 새끼. 이런 놈이 살아 있어서 뭐 할까요, 교수님?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엄청 그 조사 많이 받아가지고 트라우마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 김도령이가 기소가 딱 확정되는 날 네. 이 박양인 그 동생이 꿈꿨대요. 어떤 꿈이요? 박양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얼굴이 꿈속에 나타나. 아우 세상에. 애가 얼마나 얼마나. 억울하면 동생 꿈에 나타나갖고 요 새끼 드디어 잡았다. 잡아가는구나 넘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소가 돼서 사실은 유죄 이게 받느냐 잡는 게 여부가 제일 문제지. 중요한 사건이었거든. 그렇죠. 그날 엄청 환하게 기뻐하는 얼굴을 꿈을 꿨다고. 이 사건은 그 2017년도 현장 영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전남청 강력계 그 남팀장 네. 미자 사건 전담팀 남팀장이 이 사건을 했고요. 네. 그 남팀장이 잘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그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기록에 없는 부검 사진 같은 거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해갖고 전문가 조언받고 또 사건 당일날 만났다는 사실까지 이 남 팀장이 확인을 해냈어요. 아하. 그래서 정말 이 남설민 경사입니다. 그 당시에 네, 참 수사 잘했던 잘하셨네. 사건이고요. 예. 뭐 이정빈 교수님이야 뭐 이렇게 이정빈 교수님이 과수팀이 초동수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수사팀이 초동수사에서 박양의 체내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정액과 생리혈이 섞이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예. 명시를 해놓은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정민 교수님이 도와주세요. 검사가 그 서류 일지 싹 다 보내니까 네. 이 교수님이 다 넘기는 거야. 막 보다가 넘기던 보시다가. 중에 요 남설민 경사가 사진 다 찍어놓고 일일이 설명을 써놨어 거기다가. 예, 예. 어떻게 써놨냐면 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않은 상태임 하고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놓고 찍어놓고 그거를 적어놨어. 근데 그게 포인트라는 사실은 본인은 몰랐지. 그렇죠. 전문 몰랐죠.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기는 좌우지간 사진 찍어서 다 적어놓은 거야. 사진 잔뜩 찍어 다 밑에다 기재해놨어. 아하. 그거를 전문가인 이정빈 교수님이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야 이거다. 이거다. 안 섞였다면 바로 죽은. 바로 죽인 거다. 그러면 진짜 안 섞일 수 있나? 얼마나 안 섞이나? 이거를 테스트를 한 거지. 그러니까 본인 피도 많이 빼고 아드님도 고생하신 거예요.
그걸 자기 실험용도 예비로 할 때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셨겠죠. 그다음에 재판정에 할 재판 때도. 판사 보여주는 날 또 야 좀 더 뽑아줘라 해가지고 자기도 따가지고 들고 갔겠지. 예,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거죠, 진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드들강 살인 사건은 해결이 된 겁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잡을 때까지 이놈이 이제 죄값을 딱 이렇게 딱 받을 때까지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엄청 교수님. 오래 걸렸죠. 15년 걸렸어요. 15년. 근데 이게 긴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이런 뭐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정보의 맞아요. 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돼서 이 유죄를 받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알아야 될 게 예. 이춘재 건도 그때 보존 잘해놓고 잘했기 때문에 잡은 지금 거예요. 와서 DNA로 이춘재 잡았잖아요. 우리 후배들 이제 다 알 거예요. 지금 사건 발생하는 거 당장 잡아야지 물론. 근데 못 잡아도 이 남설민 경사처럼 꼼꼼하게 사진 100장 1000장 찍으면 어때? 옛날에 저 처음에 할 때는 필름 사진을 찍었어요. 필름 비쌀 건데 필름 값이. 필름 사진을 찍었어요. 그 필름 사진을 찍는 이유가 또 편집 때문에. 그쵸. 이거 디지털로 하면 편집으로 이제 장난친다 해갖고 오로지 필름으로 찍어라 해서 예. 필름 값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그렇죠. 필름 이거 한 통 이거 하면 그러니까 또 하프 사이즈로 올림푸스 펜 요만한 그 카메라 그 48방짜리 찍으면 그게 이제 좀 싸니까 예. 그거를 했는데 또 그 저 국가수나 이런 데서는 야 하프 사이즈로 찍지 마. 제대로 24방짜리로 찍어. 원 사이즈로. 그 24방짜리 찍다 보면 필름 값이 너무 많아갖고 과수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각 형사팀에서 과수팀의 필름 값을 보조를 했어요 매달. 야 우리끼리 걷어가지고. 많이 찍어 놔달라고. 아니 거기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맨날 아이고 못 살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거 막 많이 수백 장 수천 장 찍어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되겠지만 찍을 수 있는 거 다 찍어갖고 붙여서 설명 다 해놓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이때 봐요. 남경사가 탁 선방 사진 탁 찍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예. 생리열 정액 안 그거 섞임. 동시에 있는데 섞이지 않았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쓴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상태대로 쓴 거죠. 그 상태 그냥 그대로 거기다 기재만 한 거야. 예, 그런데 이게 이정빈 교수님이 교수님한테. 본 순간 이게 키 포인트다 해버린 거지. 예, 아주 그냥 보물을 발견한 거지. 이거 그렇죠. 그냥 번쩍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필요하니까 자기 거 아들 거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실험해보시고. 얼마나 했겠어. 비닐백에도 흔들어대고 강 놔둬 보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뭐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냥 움직임이 없어도 예를 들면 정액이랑 혈액이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지들끼리 그냥 바로 이렇게 뭐 섞인다 안 그렇게 섞인다 뭐 이거 가만 놔둔 상태에서 섞일 수 있는 시간은 7시간 이상이래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해보셨으니까 또 아신 그렇죠. 거잖아. 그것도 해보신 거죠. 그냥 놔뒀더니 한 7시간 되니까 섞여. 지들끼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이거는 안 섞였잖아. 그러니까 이정민 교수님이 그 부분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그 경지를 논문 하나 냈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정민 교수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오랫동안 후학들 좀 양성하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렇죠. 험한 일 수사, 하시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아주 나쁜 놈의 이름 김도룡. 김도룡. 그 당시 이 새끼가 범행할 때 나이는 24살입니다. 에이구 인간 같지도 않아요. 인간 같지 않은 새끼. 예. 예, 그 얘기를 오늘 세보살로 세보살.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